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이은 유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센서리 훈련할 때 이렇게 유기산들을 녹여서 진행하곤 하는데요. 테스트를 해보면 각각 유기산들은 다른 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바탕으로 커피를 테스팅하고 커피의 산미가 사과산 같다 또는 시트릭산 같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표현은 실제 커피를 표현할 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너무 어렵고 커피에는 물과 달리 산이나 당 그리고 다른 향미 분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지난 영상에 사용했던 한 논문을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영상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유기산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논문이 마음에 들었던 점은 커피가 스페셜티 로스터리에서 자주 사용하는 마이크로라시라는 점과 로스팅도 실제 제품과 비슷한 프로파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에 맞게 여기서 말하는 다크 로스팅 포인트는 다른 논문들에 비해 더 라이트한 편입니다. 로스터기는 스트롱홀드 S7 프로, 배출 온도는 각각 라이트, 미디움, 다크에서 169도, 174도, 180도입니다. 먼저 오늘 주제에 맞게 인트로에는 유기산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커피의 산에는 크게 클로로제닉 산, 유기산, 무기산으로 나눌 수 있고 특히 클로로제닉 산이 커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의 유기산과 로스팅의 관계는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요. 로스팅으로 인해 감소하는 유기산이 있는 반면 증가하는 유기산도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약간 생소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고요. 증가하는 유기산의 경우 포도당, 과당 같은 단순당의 분해로 인해 유기산이 형성되고 증가합니다. 전문가들의 오랜 경험과 일반적인 지식은 케냐 커피의 산미 특징으로 깔끔하고 높고 시트러스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상세하고 잘 연결된 연구가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이번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로스팅 포인트와 다양한 지역의 커피들의 산 농도를 알아보는 것. 두 번째는 주요 유기산인 시트릭, 말릭, 아세틱, 락틱, 인산의 역치 수준을 브루잉 커피에서 결정하는 것. 그리고 전문가들은 각각 산을 커피와 물에서 구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인트로는 조금 미뤄두고 결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스팅 포인트에 따른 산의 농도입니다. 전체 산은 유기산, 인산, 클로로제닉 산을 모두 포함한 수치고요. OA, 유기산인데요. 여기선 클로로제닉 산과 인산이 빠진 값입니다. 그림 1번의 A를 보면 전체 산은 로스팅에 따라 감소하는데 유기산은 큰 변화가 없죠. 그림 B는 전체 산의 변화를 나라별 커피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관계없이 전체 산은 로스팅이 많이 진행될수록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평소 우리가 관능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전체 산의 감소는 유기산이 아니라 클로로제닉 산의 감소가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 C는 나라별 유기산, 전체 산이 아닌 유기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피마다 패턴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스팅 포인트도 중요하긴 한데 로스팅 포인트와 생두의 조합 역시 유기산 함량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배출 온도여도 산미 강도가 다른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흥미로운 점은 브라질이 로스팅 포인트와 관계없이 유기산의 함량이 더 높습니다. 다만 유기산 함량은 발효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로스팅 포인트, 생두 종류, 유기산 종류별 함량 변화입니다. 감소하는 산은 클로로제닉 산, 그리고 유기산인 시트릭 산과 말릭 산이고 나머지 산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로스팅이 증가할수록 함량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비교를 해보자면 유기산들 중 가장 많은 함량을 가진 시트릭산의 경우 브라질 커피가 케냐 커피보다 더 많았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시면 화면 멈추시고 표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수소이온 농도도 측정했는데 브라질 커피에서 가장 pH가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이번 연구에서 산의 농도가 브라질에서 더 높았던 만큼 pH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자, 물론 생두 샘플이 좀 적고 브라질이나 케냐나 수많은 농장 그리고 랏들이 있을 거고요. 발효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매번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번 결과에서는 케냐의 산미가 단순히 산의 농도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의 너티함 역시 산미가 낮아서가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을 테고요. 아마도 향의 역할이 우리가 인식하는 산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이트 로스팅 브라질을 식은 후에 마셔보면 산미가 진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단순히 브라질이라고 산의 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겠죠. 자, 다음은 케냐와 브라질을 섞은 커피에 각 산들의 농도를 달리해서 역치 수준을 알아봤습니다. 센서리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참여했고요. 한쪽은 일반 커피, 다른 한쪽은 산을 넣은 커피를 두고 둘 중에 뭐가 더 시냐 라고 맞추는 거였습니다. 결과는 산의 종류마다 인지할 수 있는 농도가 제각각 달랐습니다. 아세트산은 가장 높은 농도인 0.31g에서도 일반 커피와 구분하지 못했고요. 시트릭산은 가장 저농도를 첨가해도 한 번에 알아챘습니다. 락틱산, 말릭산 역시 비교적 저농도를 첨가해도 구분할 수 있었죠. 저자들은 본 연구에서 진행한 테스트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테스트 참여자들끼리 나이나 성별 같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었던 산의 농도와 실제 커피에서의 농도입니다. 초록색 막대는 이번 연구에 사용된 커피의 평균 농도고요. 주황색은 방금 진행한 산을 인지할 수 있었던 농도값입니다. 시트릭산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었던 농도보다 실제 커피에서 훨씬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시트릭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숙련된 커퍼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면 다른 유기산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최소 농도보다 커피에서의 농도가 더 낮았습니다. 아세트산은 턱도 없었고 인산 같은 경우도 거의 힘겨운 수준이죠. 이 그림은 전체 로스팅 포인트의 평균이기 때문에 말릭산의 경우 라이트 로스팅만 보면 0.2mg이라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간당간당한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산을 느끼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과연 각 산을 구분할 수 있을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실험 결과에 각 유기산의 농도를 커피와 물에 넣고 전문가들이 과연 산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을까를 진행했는데 당연하게도 또는 모두가 예상하셨다시피 모두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실험 결과 역시 사전에 각 산을 구분할 수 있는 인지 농도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아마 진행했더라도 적어도 실제 커피에서보다 1.5배 또는 2배 정도 더 많아야 각 산들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커익남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다양하고 재밌는 커피 논문들 읽어드릴게요. 결론은 케냐 커피는 특별히 산의 농도가 다른 커피에 비해 높지 않다입니다. 감사합니다.